세력이 해먹고 싶은데 딱히 뭐 해먹을 명분이 없다. 윤석열이 핫하니까 자 우리가 이거 판 깔아놓고 단타대회 열 거니까 참가해라. 명분? 재료? 딱히 생각나는 거 없다. 윤석열 테마로 가자. 시장이 별로 안 좋아.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최근 시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좀 어떠시나요? 최근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뭐 큰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뭐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시장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가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나 또 다시 3,000선 위로 올라가면은 3,100선이나 그 전에서 또 항상 저항대를 맞고 또 오늘자 기준으로 3월 24일인데요. 또 3,000선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2,99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벌써 네 번째 3,000을 좀 다시 하향 돌파해서 마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3,000포인트를 내주는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좋진 않겠죠. 지금 과거에 일단 세 번에 3,000포인트를 내줬을 때는 그래도 바로바로 상대적으로 되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확실히 3,000 밑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고 그만큼 기술적 반등도 잘 나오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이번에 좀 네 번째로 또 3,000을 내줬잖아요. 과연 계속 과거에 보여줬던 세 번의 그런 기술적 반등처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00 밑에서는 반등이 나오네, 이렇게 단순한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네, 이렇게만 접근을 과연 해서 최근에 그런 박스권에서는 조금 그래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간간히 설명드리는 지지 저항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때 나름대로 지지선이 있는데 그 지지선을 여러 번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대를 뚫고 내려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지수로 적용을 해 봤을 때 지금 네 번째 터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갈롬이었으면은 이렇게 네 번까지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당분간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정도? 그 정도는 뭐 2,900 위에서 또는 3,100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가정이면은 오히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단기 추세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번 3,000포인트 내줬으면 오히려 하방 쪽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만큼 또 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한 종목들이 보통 오늘자 기준으로도 신규주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만 거의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시장 경험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치 테마주, 신규주, 그리고 품절주,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뭐 우선주까지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냥 같은 파평 윤씨면은 엮여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따집니다. 그냥 대표가 윤씨면은 엮어서 다 올리거든요. 같은 동문이든 뭐든 뭐 다 엮였습니다. 그냥 세력이 해먹고 싶은데 딱히 뭐 해먹을 명분이 없다. 최근에도 윤석열이 핫하니까 그냥 윤석열 테마주라고 그냥 엮는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자 우리가 이거 판 깔아놓고 단타대회 열 거니까 참가해라. 명분? 재료? 딱히 뭐 생각나는 거 없다. 그냥 윤석열 테마로 가자 해서 그냥 다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 그냥 윤석열 테마니까 너네들 다 들어와, 같이 놀자. 그래서 단타 잘하는 사람들은 먹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사서 서로 제로섬 게임 하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지금 시장이. 지금 윤석열 테마를 제가 한번 싹 봤어요. 어림잡아 대충 봐도 30개가 넘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다 갖다 붙이고, 원래 뭐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이 실체가 없이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또 이번에는 또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아직 여기에 유동성은 남아있고
단타는 쳐야겠고 해먹어야겠는데 시장은 별로니까 정치 테마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는 뭐 신규주 이런 애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아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몰리는 그런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정치 테마나 최근같이 핫한 그런 테마에서 놀 수밖에 없겠지만,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잘 모르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쪽 게 핫하네? 그냥 그래서 기존에 뭐 다른 테마주들 하듯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정치 테마는 웬만큼 경험이 많으시고 노하우가 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위험하고 한 가지 이슈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세력들 또한 단기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요. 웬만한 투자자들도 보통 그날 당일에는 현금화를 하려고 많이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회전율이 높고 단타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변동성이 생기면서 크게 물릴 수도 있다. 단기 매매 자체가 리스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정치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종목이 굉장히 강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설프게 윤석열 테마네 뭐 어디 테마네 막 정치 테마로 엮었어요. 그러면은 난 아직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약간 초보다 싶으면은 일단 걸으세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이 정말 내동매매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잘 안 나고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실이 좀 나다 보면은 좀 내동매매가 하기 좋은 그런 시장 상황에서 들쭉날쭉 튀는 것들이 다 보면은 죄다 신규주 아니면 정치 테마고 당연히 거기에 손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걸로 수익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속 그런 매매를 최근 같은 시장에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나더라도 다시 다 뱉어내는 경향이 좀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주린이 분들 단타를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중장기를 하고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장기 투자를 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확실하게 실적이 찍힐 종목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홀딩의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뭔가 기대감만 있는 상황,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만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무작정 중장기로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런 재료의 소멸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뭐 스윙 같은 개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좀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실적이 올해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종목별로 아마 좀 많이 추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부분 종목들은 아마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중장기 투자 포트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적주로 갈 만한 N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을 한다던가 종목 교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000포인트 주변에서 계속 유지만 되는 것도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300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 매매도 거의 소액만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에게 좋은 자리, 저에게 좋은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도 하고, 장기 투자도 일부 실적주 말고는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에 이런 뭐 너무 정치 테마적 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시장이 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아니 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는 다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왜 안 좋은가? 다른 또 뭐 악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던가 반도체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잘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악재에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수급이 짱짱하게 좋을 때는 악재는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조그마한 호재에도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전과는 약간의 지금 반대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시장에 대한 뷰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단기 매매도 좀 확실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 많이 유동성이 풀려 있는 만큼 계속 새로운 종목들로 판이 계속 깔리긴 할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명분 없는, 재료 없는, 엮어서 올리는 것들은 철저하게 짧게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고, 그 외에는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는 섹터나 그런 테마가 생기기 전까지는 충분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무조건 매일매일 이렇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전혀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유있게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 여유있게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장기 투자도 실적 기반인 종목 외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여유있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윤석열 테마만 뭐 한 40개 있는 것 같아. 이것만 하라는 거야? 난 손이 안 나가서 못하겠다. 윤씨만 들어간 회사 찾아야 되냐? 이제 뭐 윤씨 들어간 회사를 빨리 찾는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아. 그렇잖아? 매매를 시던가 해야지 뭐. 게임이나 하러 갈까? 스위치에 몬스터 헌터 라이즈 나온다는데 예약 구매나 해야겠어.